바닷가에서 너무나 가까운 곳으로 위치한 자그마한 시골 마을 속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초월값 시골집이 위치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는 시골집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대로 물건 전부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혐오 시설 없이 조용한 바닷가 전망을 확인 가능하고 낚시 포인트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걸어서 이동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편이라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에서 간단하게 낚싯대만 챙겨 걸어가시면 됩니다. 바닷가에서 지대가 점차 높아지는 지대 형상을 보여주긴 하지만 자차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이동이 가능하고 집 주변으로 축사나 고압선 등 여러분의 거주 환경을 해칠 만한 혐오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너무나 깨끗한 환경 속에서 바닷가 시골 생활을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으로 가까이 다가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금액과 내역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 500원으로 전국에 숨겨진 보물 같은 경매 물건을 찾아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주택의 바로 앞으로 위치한 6m 폭의 도로입니다. 여기서 바닷가로 걸어간다면 단 2분 정도면 도착이 가능하고 늘 푸른 환경과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 가능한 곳입니다. 6m 폭의 도로를 통해 조금만 이동하면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앞으로 도착이 가능합니다. 주택 옆으론 조그마한 텃밭이 위치하고 있고 도로에서 조금 더 높은 곳에 주택이 있습니다. 도로폭이 넓은 상태라 담벼락에 차량 2대는 거뜬히 주차가 가능하고 꼼꼼하게 이뤄진 석축도 무너지지 않게 꼼꼼히 이뤄져 있어 든든한 느낌을 전해주는 듯 합니다. 별도 대문이 없는 주택으로 이동하면 확실한 내역을 보유한 오늘 집을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서 확인해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좋은 주택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넓진 않지만 잘 활용한다면 없는 것보단 훨씬 나은 앞마당에선 바닷가 전망을 확인 가능하고 조용한 환경의 바닷가 시골집은 좋은 일조량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드론 영상에서 확실한 건축물에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지 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의 면적은 104.42제곱미터 30.7평입니다. 건물 현황을 살펴보면 정면으론 본체로 사용 중인 주택이 위치하고 그 바로 옆으로도 건축물 대장상 정상적으로 등재된 조그마한 별채로 사용 중인 주택이 있습니다. 본체는 66.16제곱미터 20평이고 별채는 24.56제곱미터로 7.4평입니다. 본체와 별채 그리고 다용도실로 사용 중인 건물까지 무엇 하나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고 불법적인 내용이 없기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시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가까이 다가가 주택을 확인해보면 본체는 블럭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뤄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1998년 1월 12일입니다. 시간이 조금은 지난 상태의 주택이지만 외벽의 상태도 좋은 편에 외부 샤시도 교체가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 옆으로 소재한 별채의 경우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2009년 12월 7일입니다. 측면에서 확인해봐도 비워진 지 꽤나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고 집 뒤편으론 사람 한 명만 걸어서 이동 가능한 좁은 폭의 현황도로도 위치합니다. 좁은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면 해당 주택의 뒤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체와 별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전면부보다 조금 더 상세한 환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본체의 외벽은 조적조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외부는 샤시 창호지만 내부는 아직 목재 창호로 이루어진 듯 합니다. 별채는 과거에 담벼락이 존재했던 측면을 제외하곤 모두 깔끔한 편이고 전기 설비와 난방 설비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여러분의 취향에 맞게 창고로 사용하셔도 좋아 보입니다. 본체의 난방은 유류 보일러에 취사는 LPG를 사용하고 있고 외부 전등의 경우 태양광을 이용한 전등이 설치되어 있어 어두운 밤에도 조금 더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수리를 진행해야 할 부분도 존재할 순 있지만 수리비로 사용할 금액을 안전마진으로 미리 확보하고 집값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대로 생각해서 진행한다면 사실상 큰 손해는 볼 일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지붕은 현재 누수가 확인되진 않지만 뒤편에서 확인해 봤을 때 조금 들뜨거나 부분적으로 수리를 요구할 만한 부분은 확실히 보이는 듯하니
해당 물건은 꼭 영상 속 내용을 참고해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대지에 관련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231제곱미터로 70평 정도의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하수처리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조금 작다는 점은 아쉽게 작용할 수도 있으나 바로 옆으로 위치한 토지까지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사용한다면 더욱 넓은 면적을 활용 가능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만한 텃밭도 충족시킬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다른 곳들처럼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닌 집 바로 앞이나 마당으로 주차가 가능해 아주 편리한 접근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렴한 가격대로 바닷가 시골집을 찾고 계신 분들은 영상 속에서 설명드릴 상세한 주소와 금액, 그리고 알아두시면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될 해당 물건에 관련된 숨겨진 내용까지 모두 잘 들어주세요. 이제 항공으로 조금 더 높이 올라가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물건의 대지 경계가 표시됩니다. 대지 면적은 설명드린 그대로 70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 하수처리구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경계를 확인하면 경계면 자체는 나쁘지 않은 현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재 분쟁 아닌 분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여러분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마당으로 그려진 빨간 선이 그 분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빨간 선의 경우 바로 옆으로 위치한 텃밭과 주택의 대지 경계에 포함되는 곳으로 제가 현장에 방문해 마을분들께 도움을 받아 대화를 시도했으나 집에 계시지 않은 상황이라 직접적인 대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을분들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우선 엄청난 분쟁이 있어 빨간 라인이 그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측량을 진행하며 여기까지가 내 땅이라는 점을 아셨고,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할 의사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상황을 보면 주택은 빈집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심지어 경매로 진행 중인 상태라 최종 낙찰자가 취득한다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내 집 앞마당을 누군가 사용한다면 기분이 나쁘고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바라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지적도와 위성지도를 통해 확인해 봤을 때 마을 내부 경계면이 조금씩 맞지 않는 구간도 많이 있었으니 이러한 점에 관련해 어느 정도는 감안한 상태로 협의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물건에 입찰하시기 전 분쟁의 여지가 있는 뒤편 주택 소유자분과 미리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추천드리며, 표시된 빨간 선을 그대로 믿지는 마시고 다시 한번 정확한 측량을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 경계도 옆집에서 침범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대지 뒤편도 정확한 경계를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분쟁이 해결되고 나면 6m 폭의 도로와 정확히 접하는 상태가 되며, 이왕 협의를 진행할 때 바로 옆으로 위치한 텃밭도 함께 매입하신다면 더욱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을분들이 너무나 친절하신 편이라 현장에 방문하신다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대화를 나눠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시 현장으로 다가와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은 본체와 별채로 나눠진 상황입니다. 본체 면적은 20평에 구조는 블럭 조적조의 슬라브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1998년 1월 12일입니다. 별채 면적은 7.4평에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 승인날은 2009년 12월 7일로 본체와 별채 모두 건축물 대장상 등재된 건물이 됩니다. 그러니 별다른 분쟁의 여지나 위법성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 다용도실의 경우 본체의 측면에 소재하며 면적은 2.9평,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바로 옆 토지의 경계 중 일부를 침범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드린 내용처럼 마을 내부 경계면이 정확하지 않아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70평의 대지와 30.3평의 면적으로 이뤄진 건물들이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내역입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해보고 머니옥션을 통해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곳이 매각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남해, 여수, 순천, 광양,
하동, 사천, 진주, 고성, 통영 등이 위치하고 있고 오늘의 집에서 남해군청까진 자차 기준 2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남해 지역의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 이동할 때 조금 불편하다는 점은 감안해 주셔야 하며 만약 에어비앤비를 통해 수익 창출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청소나 관리를 도맡아 해주는 업체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주인이 직접 관리하시는 게 수익적인 면에서도 좋고 서비스적인 차원에서도 좋은 편이니 최대 1시간 30분 정도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만 에어비앤비를 생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세컨하우스나 오랫동안 거주하실 목적으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집 주변을 확인해 보면 국도와 지방도는 가깝게 접하고 있지만 고속도로까진 최소 50분 정도 이동을 해주셔야 하며 남해에서도 가장 끝쪽에 위치하고 있다 생각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해안농촌 마을에 편의시설은 조금 부족한 편이지만 집에서 자차 기준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상주면 행정복지센터로 이동하면 편의시설과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고 집 바로 뒤편으론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위치해 너무나 맑고 깨끗한 환경임은 틀림없습니다. 집으로 이동하는 도로를 살펴보면 깔끔하게 포장된 상태에 바닷가 전망을 보며 이동 가능한 국도가 소재하며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방향대로 계속 따라가면 오늘 함께 여행한 주택 앞으로 도착이 가능합니다. 집 앞 주차도 문제없고 마을 내부에 주차할 공간도 많은 편이니 부담 없이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물건이 소재한 마을이고요. 마을 내부에 버스 정류장이 존재하긴 하나 지리적 특성상 대중교통시설은 매우 불편하며 자차는 필수라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200m 정도를 이동하면 바닷가로 도착이 가능해 낚시대만 챙겨 조금만 걸어가면 될 만큼 가깝습니다. 그리고 항구가 있긴 하나 규모가 작은 편이라 소음이 심하지 않고 곳곳에 낚시 포인트가 존재해 바닷가를 좋아하신다면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한 물건지입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경계면이 밀린 상태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모습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제시외 건물 다용도시를 제외하곤 모두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안착하고 있으며 설명드린 내용처럼 옆집 대지에 둘러싸여 현재는 맹지나 마찬가지인 상태지만 최초 건축을 할 때도 문제가 없었고 마을 내부 경계면이 정확하지 않은 편이라 이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는 또 옆집에 문제를 제기해서 연쇄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양측에서 원만하게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낙찰을 받고 나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도 있으니 입찰 전 현장에 방문해 협의를 진행하셔야 하며 만약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면 미리 작업을 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어 일조량도 좋은 편에 바닷가 전망도 너무나 좋은 편입니다. 이제 한 달 9,900원, 1년 78,000원의 전국 모든 정보를 확인 가능한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상세한 내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988, 관련 물건 번호 1번이고요. 소재지는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8,190만원이고 현재는 1회 유찰 상태로 6,555만원에 진행 중입니다. 지금 가격도 너무나 매력적이라 느끼실 수도 있지만 영상에서 보신 내용처럼 토지에 관련한 분쟁이 남아있어 유찰을 기다려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세한 금액표를 확인해보면 현재는 평당 93만원 정도가 되지만 유찰을 거듭할수록 20%씩 낮아져 3회차엔 5,240만원으로 평당 74만원, 4회차엔 4,190만원으로 평당 59만원, 5회차엔 3,350만원으로 평당 47만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확인해보면 농지를 제외한 대지들은 평당 37만원에서 101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고 건물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지금은 토목 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있지만 해결해야 할 분쟁이 남아있으니 일단은 금액 결정보다 협의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살펴보면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 가능하고 70평의 대지는 4,158만 원에 평가됐고 주택과 제시외 건물은 4,035만 원에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1회 유차를 거듭하며 대지는 3,300만 원, 건물은 3,200만 원 수준으로 취득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선 앞마당 분쟁 해결과 부분적인 주택 수리 비용을 감안해야 하니 충분한 안전마진 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3회차나 4회차로 취득할 시 금액도 계산해 두었으니 잠깐 멈춰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살펴보면 경상남도 남해군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마을 주변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형성되어 있는 해안 농촌지대고요.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바 자차 통행성은 보통이지만 대중교통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면은 전면도로보다 약간 높고 평탄하며 현황상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남측으로 개설된 왕복 2차선 도로와 연결된 진입로에 접하고 건물은 유류 보일러에 의한 난방 설비와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말소 기준일보다 전입일이 빠른 분이 등재되어 있는데 마을분들과 대화해보니 모두 소유자분의 가족들로 전해들었고 소유자가 해당 주택이 위치한 마을에 거주하고 계시니 현장에 방문했을 때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별다른 임차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임대차를 주장한다면 임차인으로 등재된 분이 전입 당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와 자금이 오고 간 현황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하며 보통은 증명하지 못하고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 마을분들과 대화를 통해 모든 내용을 상세히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14년 6월 18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명드린 내용처럼 앞마당에 관련한 분쟁사항이 남아있고 가족으로 추정되는 임차인도 존재하니 이 부분에 관련된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고 입찰 전에 꼭 협의를 거치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 약 500원 정도의 금액으로 부동산 경매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건 추천과 20년 이상 경력으로 이뤄진 부동산 경매 전문가들이 재검증하고 분석해 전국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 전달하는 부동산 경매 노트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간편한 가입 링크와 상세한 내용은 설명창과 댓글창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